자, 금요일의 남자 김봉신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대표님 덕분에 돌아가는 그 이치, 어떤 백그라운드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소식들 준비하셨나요? 예, 전국 지표 조사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전국 지표 조사는 NBS 쓴 거죠, 전국 지표 MBS 조사. 인데요. 예, 이거 내용을 먼저 조사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개 회사가 자체 조사합니다. 엠브렘 퍼블릭 캐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이번 조사는 4일부터 6일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네.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생사는 중앙선거여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재미있는 게 이게 지금 뭡니까 그 통상 협상 그러니까 관세 협상 바로 다음 나온 조사입니다. 100%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랬을 때 대통령 긍정 평가가 65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그 6월 2주에 53을 찍은 이후에 네. 지금 4번 조사 이게 거의 2주 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6월 4주, 7월 2주, 7월 4주, 8월 1주니까 한 2개월 조금 안 되게 한 1개월 반 정도 기간 동안 계속해서 60% 중반, 초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65다라는 점은 국민 3분 중에 2분은 지금 긍정하고 계시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세부적으로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연령별로 따져서 전 연령층에서 전부 다 긍정 그리고 네.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전부 다 긍정이 더 우세한 그런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도 50%가 넘네요. 예, TK에서도 네네. 54대 33인데요. 이렇게 되면 21%포인트 5점을 넘어서 네. 긍정평가가 더 높은 비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이제 97, 1000명일 경우에 예. 97 샘플인데요. 이 경우라면 한 20%포인트 넘어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21%포인트 격차로 긍정평가가 우세하다라는 점 네.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 긍정률은 지금 뭐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진 게 물론 샘플이 작아서 예, 예. 그런데 강원 제주가 52네요. 강원 제주요. 대구 52. 경북보다 낫네요.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원 약간 제주는 특이하네. 예. 이거는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요. 네, 샘플이 적어서 예. 아마, 네. 이렇게 첫 샘플 했을 때 제주도는 이제 한 11명, 12명 나오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 30명이 좀 넘게 나오는데 이 경우에 표본이 적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강원 제주 같은 경우에 요 수치를 그대로 해석하지는 않고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전 지역에서 이제 높은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긍정평가, 대통령 긍정평가는 상당히 공고한 상황이 됐습니다.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예. 이제 이게 관세 협상 아마 이런 부분이 더 집중적으로 반영됐을 거로 보는데 예. 매일매일 이제 특검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수사 예. 상황들. 지금도 이제 좀 전에 속보로 반클리프를 압수수색해서 고객 정보, 구매 기록 등을 이제 확보했다라는 이제 속보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특검에서 수사하고 어떤 활동하는 거랑도 이 지금 직무수행 평가랑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도 엿보이는 게 좀 있나요? 이게 상관관계 그러니까 특검의 활동을 가지고 대통령을 긍정평가하거나 부정평가할 일은 없지만 네. 다만 이제 특검이 계속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또 구체적으로 밝혀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특검 상황에 따라서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상당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진보가 이제 316명에 보수가 245명으로 잡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많이 응답을 좀 하고 있지는 않다. 이게 원래 거꾸로거든요. 평소에 보면 예. 우리 대선 때까지도 보수가 압도적으로 샘플이 많았잖아요. 보면. 맞습니다. 보수가 더 많은 게 맞고요. 중도가 가장 많은 거고요. 중도를 다 합치면 지금 중도하고 지금 모른 무응답을 합쳤을 때 그 비율이 대략 한 45에서 47, 8 요 정도니까 지금 보시면 비슷하죠. 지금 한 40명 정도니까 44% 정도가 중도 및 잘 모르겠다가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정상이고요. 진보하고 보수만으로 따지면 보수가 더 많습니다.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런데 지금 샘플은 진보가 훨씬 더 많이 잡혔습니다. 31, 2% 잡혔고요. 보수는 한 24, 5% 잡혔으니까 보수가 좀 적게 잡혔죠. 네. 이런 현상은 보통은 한 1, 2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그리고 나서 한 1, 2년 정도는
뭐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여론조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는데요. 그게 어디까지냐, 언제까지 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연이은 선거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혹시 그 최근에 이제 예. 윤석열 구치소에서 사각 팬티만 입고 뭐 버텼다 또 뭐 어제 거는 아직 저 반영은 안 됐겠지만 그게 어떤 보수 진영의 부끄러움이나 이런 걸로 이어져서 좀 응답을 꺼려하는 뭐 이런 거랑도 상관관계가 예.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있습니다. 느낌에. 맞습니다. 샤이 성향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그렇게 된다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대통령으로서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부정률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이게 긍부정이 65대 20% 초반으로 나오는 부정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전화 면접조사 즉 전화기를 통해서 면접원이 직접 응대하는 이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부정률이 더 낮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대통령을 잘못했다고 생각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 대 사람 대화에서는 좀 더 위축이 되고요. 네네. 그런데 ARS처럼 번호를 누르는 방식에서는 이게 좀 살아납니다. 네네. 아, 난 잘못했다고 생각해라고 찍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찍는 경우도 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샤이 성향이죠. 기계 응답은 내가 하는데 사람한테 대놓고서는 내가 이야기하기가 좀 부끄럽다. 이런 어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의 샤이 성향이 나타나는 것은 네. 부정률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정당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전화면접 조사에서 정당 국민의힘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것도 예.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허. 여기 정당을 예. 한번 보시면은요. 요건데요. 계속 지금, 내려가고 예, 예. 있네요. 예. 정당에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고공행진입니다. 40% 중반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선거 이후에 단단하게 40% 네. 중반에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대통령은 60% 중반인데 왜 정당, 여당은 40% 중반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대통령은 한 사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고 예. 정당은 여러 정당을 놓고서 선택을 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문항이 예. 다릅니다. 아하. 그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제1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 전당대 기간이면은 예, 막 예. 관심도 받고 상대적으로 뭐 티격태격하면서 주목도 받으면서 좀 올라가고 이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이제 컷오프가 있으면 50대 50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컷오프 이제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 4명을 뽑는 것에는 국민의힘이 50%대 네, 50%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에 많이 그 이제 좀 대기 탄다고 하는데 대기를 하시는 예, 분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하려고 맞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컨벤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좀 약간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비 경선이 있는 주에도 지금 16%로 전전주 그러니까 직전 조사가 17이었는데 지금 1%포인트 빠졌습니다. 예. 이게 뭐 1% 정도의 변동이기 때문에 사실 5점 이내의 변동으로서 큰 변동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직전 고점을 보면 31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절반. 반토막 수준이 돼버렸죠. 예. 그리고 올해 초를 보시면은 30% 중반이었어요. 네. 36하고 비교를 한다면 지금 무려 20% 포인트가 분해된 거예요. 날아가고 있어요. 네. 이 과정은 자 없음 오름 무응답 요 무당층이 지지정당 없다라고 하는 무당층 28이 됐지 않습니까? 네. 자 36인 시절에 16이었던 게 지금 28이 됐죠. 예.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지지하는 정당이 지금 없다라고 유보응답을 예. 하고 계십니다. 한 발 뺀 거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잘 잡히지도 않고 그런데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시더라도 정당과 관련해서 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을 본다면 16이 됐다라는 거 이거는 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마지노선이라고 이제 15%를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뭐 예. 특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기존의 뭐 박근혜 탄핵 이후의 어떤 그런 흐름들 이런 과거 전례에 비해서 이제 15가 무너지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른다. 또는 뭐 당이 갈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호사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 흐름으로 보면 혹시나 전당대회가 그나물의 그 밥 그냥 뻔한 결론으로 났다. 이러면 오히려 전당대회 컨벤션은커녕
거꾸로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이 되면 이거는 국민의힘은 진짜 빨간불이 아니라 예. 아주 새빨간불이 그냥 여러 개 켜지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지금 마음 둘 데가 없는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 진짜 무시무시한 요거 한번 보시죠. 네. 전 연령대에서 지금 70세 이상에서도 국민의힘이 5점 이내 이기는 하지만 5점 이내에서라도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예. 더군다나 여기 좀 보실까요? 지역별에. 아 이건 진짜 TK에서 37대 23으로 국민의힘이 밀립니다. 자, 37이 어디냐? 여기 저 민주당이에요. 네, 네, 네. 전 지역입니다. 이게 왜 이게 충격적이냐? 여기서 이제 16이 됐지 않습니까? 그 2주 전을 한번 보실게요. 2주 전. 네. 2주 전 17% 나올 때 어떻게 됐느냐? 17% 나올 때는요. TK에서 35였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전국 평균 1% 포인트 더 높았던 2주 전에 TK에서 35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9. PK에서는 민주당이 34, 예. 국민의힘이 19. 요렇게 마치 이게 이렇게 갈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지금 16 전국에서 1% 포인트 빠졌으니까 별로 많이 빠진 거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것도 위험하지만 그런데 TK에서는 지금 37이 됐어요. 민주당이. 그리고 예. 선두를 내줬죠. 23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14% 포인트 격차라는 것은 5점 이내입니다. 네. 아주 강하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TK에서 맞아. 예. 5점 이내지만 밀리는 거 아니야? 앞 숫자가 달라요. 전당대 기간인데. 그렇죠. 더군다나. 전당대회 기간 50대 50 상당히 많은 비율로 높은 비율로 예. 절반 정도를 여론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TK에서 이렇게 빠진다. 이건 좀 충격이죠. 특검의 어떤 그런 부분과 또 국민의힘 뭐 권성동 의원 어떤 뭐 통일교에 돈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죠.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지금은 윤 어게인 스탠스를 빨리 버려야 되는데 예.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보면은 1, 2등 하는 분들을 보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서 그러니까요. 면접에 응하고 있고 예. 그 면접관이라는 분들이 소위 이제 우리가 국우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이제 면접관으로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표가 되기까지는 친윤 윤어게인을 한다 치더라도 그럼 그 이후에는 무엇을 확장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관건인데 네. 지금 그러면은 그 1, 2등 중에 한 명이 대표가 되겠죠. 대표가 되겠죠. 되겠죠. 두 분 중에. 김문수 아니면 장동혁이지 않습니까? 예. 두 분의 지금 스탠스는 일단은 윤어게인 쪽에 이제 가깝다라고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최고위원들도 그래요. 보니까 예.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 최고위원 여러 예. 명이 있는데 뭐 김재원 최고라든지 그렇죠. 또는 강서구청장 그 나왔던 김태우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끝나고 컨벤션이 네. 끝나고는 태세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쉬울 것이냐 아니면 어떤 계기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TK에서마저도 예.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주목해서 볼 일이고요. 예. 그렇게 따졌을 때 국민의힘의 지금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표 누가 되시건 간에 당장에 있어서의 어떤 흥행 컨벤션 효과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지금 쉽지 않다. 16%는 지금 충격입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15%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보통은 25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25%, 20%, 15 이렇게 5%그 구간을 보고 있는데 25%가 무너지는 순간 보수 성향 그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위축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4명이서 맥주 한 잔을 하더라도 자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네. 3명은 싫대. 그러면 이제 위축이 되죠. 예. 그러면 말을 못 하죠. 어. 침묵으로 빠져들죠. 네. 그러면 안 만나게 되죠. 네.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더 빠지게 되는 순간을 25로 놓는데 네. 그럼 20%가 무너지면 이거 20%가 지금 무너진 거 아닙니까? 무너졌죠. 20%가 무너지면 그때는 아이쿠 이거는 만약에 25를 지켰다. 25가 좀 넘어간다. 그러면 아니 4명이서 밥을 같이 먹더라도 한 명은 어떻게 모임하기 전에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쪽을 편들자. 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예. 20%가 무너지면 그런 어떤 의욕도 상실이 됩니다. 네. 근데 15가 무너지면 이거는 선거에 나가서 네. 100% 환급이 안 되는 선이잖아요. 예. 뭐 이게 6, 7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어허. 지금 국민의힘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0% 중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이제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은 전열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이 지금 16에서는 굉장히 힘들다.
이 16이라는 게 그럼 무엇이냐? 이게 MBS 조사입니다. MBS 조사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나온다라고들 많이 평가하는데 기존에 사실은 굉장히 높게 그렇죠. 나왔었죠 국힘이. 예, 왜 보수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 MBS 조사는 17개 광역시도를 다 샅샅이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읍면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도 인구 비례에 따라서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을 조사하면 아무래도 부산 분들이 빨리 응답을 할 수가 있죠. 도시에 예. 사시는 분들이. 예. 그런데 이 조사는 경남도 조사한다. 이게 되는 거죠. 네. TK라면 경북도 조사한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16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갤럽이 나오는데 갤럽도 전화면접이죠. 예. 전화면접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15% 선에서 간당간당하다. 예.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변화를 하지 않으면 예.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른 정당 중에서 개혁신당이라든지 욕이랑 어떻게 함께 해보겠다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거 때, 지방선거 네, 때. 네. 그런데 이제 그건 그때 가서 네.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그런 예상도 가능합니다. 함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키를 진 게 특검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들의 이제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에 예, 예. 따라서.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이 지금 정도에는 뭔가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라도 네. 중도 성향이신 분들, 합리적 보수 성향이신 이런 분들이 지금 마음이 많이 지금 서운하고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네. 합리적인 보수 또 중도 보수, 중도 성향 이런 분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전 여사 어떻게 계속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소나기가 아니에요. 소나기는 내리다가 그치는 건데 지금 네. 그 끊이지 않는 폭포수 밑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예, 소나기가 아니라 쓰나미죠. 이건 예, 뭐. 쓰나미 완전히 끊이지 않는 계속해서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은 그걸 어떻게 피해 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스탠스에서는 피해갈 수 없다. 예. 계속해서 그럼 같이 맞는다 이건데 한번 생각해볼 일입니다. TK 한번 보셔야 될 그런 네. 부분이고요. 나머지도 한번 좀 나머지 보시기 전에 요거를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요거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를 해서 8월 2, 3, 4일 조사를 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네. 2,000명, 2018명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차범위가 좀 다른데요. 오차범위는 2,000명 조사했을 때는 2점 어떻게 되느냐? 오차범위 2.2% 포인트. 네. 전체에서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왜 이걸 먼저 보시냐면 네.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돼서 여기서 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사는 ARS입니다. 네. 전국 RDD ARS입니다. 그 부분도 무선 RDD ARS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인데 요거는 전체지 않습니까? 전체. 예.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김문수 39.5, 장동영 22.2고요. 네. 나머지 주진우 이분이 이제 탈락을 컷오프 했습니다. 됐죠. 네. 그럼 그 표가 어디로 예. 갈 거냐도 이제 이쪽으로 또- 흐를 수 있겠죠. 예. 아마 장동혁 아니면 조경태, 안철수 이쪽으로 흐를 텐데 예. 그렇게 흐른다고 하더라도 8%가 이쪽으로 장동혁 후보한테 다 붙는다 할지라도 약간 예. 김문수 후보가 더 우세하다라는 것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0명 조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AR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하신다는 분들이 655명, 그래도 꽤 많이 잡혔죠. 그래서 1, 2위 간의 격차도 오차범위를 벗어난 상황이긴 하고요. 그렇지만 6위, 3, 4위와 1, 2위가 격차가 꽤 큽니다. 네. 즉 장동혁 후보가 지금은 오차범위 밖에서 밀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랬을 때에 나중에 80대 20 당심 80, 민심 20으로 갔을 때는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될 겁니다. 네. 두 명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첫 번째 투표에서 안 돼서 결선으로 들어가면 요 표들 전체가 여기가 전체가 다 움직인다면 장동혁 후보한테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언하고 내용을 보면요, 김문수 후보보다 장동혁 후보가 더 우측에 있습니다. 최근 물론 이제 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선거 전략적인 측면으로 일부러 더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구치소에 면회를 무조건 가겠다라든지 뭐 등등등.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분 후보의 이 차별화 우위 포인트, 비교 우위 포인트가 무엇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땐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고 있지만 지역구가 아마 충남이죠. 예, 그렇게 충남. 따지면은 성격상 뭔가 노선의 변화가 김문수 후보보다는 더 빨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있기는. 약간 더 이제 유연하거나 뭐 상대적 확장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있겠다. 수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당장에 있어서는 이 주요 후보 2명 1, 2위 후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윤어게인 쪽으로 가 있다라는 것은 당장 국민의힘을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가 봤을 땐 컨벤션 효과가 만약에 없다면 8월까지는 그럼 10%대로 전화조사에서 밑으로 깔리겠다라는 것들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9월부터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 사이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올라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긍정률이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당 지지도가 40%대에서 이게 빠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아마 당장 좋은 이슈, 호재를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럼 저 것은 두 분이 분명하죠. 된다고 했을 때 뭐 노선이 급격히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또 윤이나 지금 김건희 등등이 이제 구속 수사 또 버티기는 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국민적인 어떤 공감을 얻지 못하고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일 때 이 국민의힘 정당에 미치는 영향도 별로 플러스 될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헤쳐모여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악재를 피해갈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와 같은 스탠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윤어게인으로 계속 가는 경우에 헤쳐모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헤쳐모일 동력을 가진 개개 인물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경우에는 분당을 한 다음에 재결집하는 게 원래 하나의 좀 뭐 빅픽처 같은 그런 어떤 플랜인데 그 정도 저 자신감이라든지 어떤 결기가 있는 사람들이 저 중에 있을까요? 지금 저 5명 중에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창당을 되게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여러 번 하셨죠. 누구는 이제 창당을 전문적으로 하신다 이런 평가도 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당장은 근데 안철수 의원이 자기 세력이 많이 없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2010년대 그러니까 2012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세력이 있어서 그 세력을 가지고 16년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진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요 과정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의 관망만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민주당은. 그러면은 민주당은 큰 악재가 없다면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이 지지도를 유지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힘은 무슨 우리가 이제 삶은 개구리 많이 비유하잖아요. 소태.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스물스물 그러면 흐려질 거냐. 근데 지금의 흐름과 사람 인적 구조와 대표 최고위원 이런 걸 보면 삶은 개구리에서 전혀 벗어날 어떤 그런 각오나 결기는 단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삶은 개구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여튼 그 냄비 안에 있는 뜨거운 물이 달궈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거기다가 한꺼번에 아주 뜨거운 물 넣든가 그냥 얼음을 넣든가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되게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강구할 때에도 큰 선거에서 좋은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민주당은 지도부가 아주 큰 결단을 내리죠. 다들 조용히 있고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온다든지. 아니 단적으로 이번만 하더라도 이춘석 아주 중요한 법사위원장 자리잖아요. 그냥 읍참마속하는 각오로 물론 본인이 탈당했다고 해도 제명을 내리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이제 속보에 보면 권성동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어디가? 민주당이 제출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정도 뭐 돈가방 2개를 받고 넙죽 엎드려서 절을 몇 번씩 했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정당 기능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기들이 징계를 내부적으로 먼저 추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에서 징계안을 낸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주셨는데 당이 어떤 자정 기능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예.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굉장히 빨리 반성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외부 인사를 모셔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학계에 있는 분들 그런 뭐 박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보면은 그 민간에서 또 오셔서 혁신위원회나 네. 이렇게 하시기도 했고 그때 서복경 박사님 그런 어떤 정치학을 잘 아는 네. 그런 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은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구를 모시려고 해도 모시려는 분이 다 거절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 그렇게 되나요? 아니 근데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수 그 전 의원이죠 있었는데도 이게 잘 안 먹히고 아니, 강추할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혁신위원장으로 전한길이라고 있어요. 교수님. 지금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 혁신이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 흐름으로 갈지는 알 수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교수님.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막 와서 좀 혁신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 목소리도 안 들려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 이쯤 되면 예. 옛날에는 왜 그 소장파라고도 있었고 그렇죠. 소장파. 해서 뭐 지금도 젊은 의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젊은 의원이 비대위원장도 한 적도 있고 예. 얼마 전까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은 오히려 청년 의원들 뭐 모경정 의원이라든지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오히려 민주당에서 네,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 국민의힘에 청년 의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네. 마치 이게 막 눌려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많은 거를 그 뭐 지도부들도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많은 국민분들이 보수 그 성향이신 분들이라 네. 하더라도 예. 서운하죠. 마음 줄 수가 없죠. 서운해서. 그 지방선거는 거의 그 뭐 그러면 뭐 포기하듯이 마음이 그런가요? 저는 지방선거 때까지 국민의힘이 하려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돼요. 예. 많이 바뀌어야 돼요. 배지들은 이제 소위 국회의원들은 3년여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본인들은 아직 뭐 본인들은 여유가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집중해야 될 건 내년도 지방선거. 오히려 정부 여당은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취임 일성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올인한다는 식의 이제 발언을 하잖아요. 예. 이들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지역구는 서울에 두고 있지만 이제 출신지는 충청이기 때문에요. 금산이었습니다. 예. 네. 충청에 대한 이 장악력, 이제 그립감이 네. 좀 보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충청 4개를 다 가져가면 민주당이 그러면은 그 지방선거는 민주당 승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후보가 충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고령 김문수 서천. 후보가 더 네네. 세죠. 예. 그럼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되게 되면 그럼 충청도 민주당이 다 가져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어떤 전략적인 판단으로 장동혁 후보를 밀어줄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충청 지역의 민심에 대한 그립감은 아마도 정청래 대표가 더 잘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가 좀 됐으면 네. 요거를 꼭 보고 가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건 옛날 거고요. 자 보시면 민생 회복 소비 네네. 쿠폰. 여러 이제 뭐 심지어 저걸 뭐하러 주냐 뭐 예. 국가 재정 건전성만 뭐 훼손된다 별의별 비판도 있었는데요. 예, 요거 한번 보시죠. 네. 이거 보시면 도움될 코스가 67이에요. 아니 대통령 긍정평가 65, 도움될 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도움될 거다 67. 예. 이거 좀 입에 잘 안 붙네요. 그냥 민생 쿠폰 이렇게들 많이 네, 말씀하시는데 네, 하여간 민생 쿠폰이 지금 도움될 것이다. 그러니까 67입니다. 3분의 2가 살짝 예. 넘었죠. 예.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요 아이디어는 대통령 긍정률 전반적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는 동력으로서 굉장히 잘 기능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번 정부가 시작하면서 굉장히 탄력을 받고 상방 압력을 상당히 세게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외교 정책 방향으로서의 이거 보시기 전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긍정 평가 지금 62 나왔어요. 네. 지금 이게 요 MBS 조사가 이 MBS 조사가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100% 다 반영된 조사입니다. 네. 그랬을 때 긍정 평가 62다. 별 차이 안 나죠. 65하고. 이 얘기는 상당히 관세 협상안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지지도가 있는 편이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긍정평가 62 이렇게 된다면 내부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과
외부에서의 이 트럼프 예. 행정부와의 예. 어떤 협상에서 이번 정부가 성적이 나쁘지가 않다. 굉장히 좀 좋은 편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과목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국영수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잘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입시에서 국영수 잘하면 유리한 면이 확실히 강한 거죠. 아주 정확한 표현이셨는데 교수님 지금 아주 핵심적인 과목에서 예. 점수가 좋아요. 예. 민생과 외교. 그러면은 이번 외교가 언제입니까? 25일로 시작되는 그 주에 네. 트럼프 그 한미 정상회담 네.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네. 여기에서 그러면 가점이 더 줘줄 수 있다. 라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네. 트럼프가 먼저 골프로 시작을 하자고는 했지만 물론 이제 골프가 자신 있으니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그럼 대통령 박세리 선수를 좀 대동해서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골프를 하자고 했던 건 분위기가 이제 화기애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지금에 있어서는 상호 관세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 미국한테 우리나라가 두들겨 맞는 그런 게 아니고 모자도 막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아주 마스가. 작은 마스가 예. 모자. 근데 그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여기까지 신경을 쓰는 정부다. 네네.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이것까지 신경을 써서 세밀하게 준비를 하는 그런 정부라고 한다면 네네. 그러면 기업들의 요구사항 그런 네. 것들도 종합을 하고 민생도 종합을 하고 예. 해서 잘 준비하는 정부일 것이다라는 안심을 예.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따진다면 아마 제 생각엔 한미 정상 간에 있어서 회담 결과는 네. 상방 압력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대통령 긍정도를 높이고 여당의 어떤 지금 의정 활동에도 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아주 주요한 과목, 네. 아주 핵심적인 과목. 국영수. 예, 국영수에서 제가 저 박세리 선수도 왜 말씀드리냐면 예. 뭐 최근에 예능 프로 이런 거 보면 입담도 좋으시잖아요. 예. 입담도 좋고 그 영어도 또 잘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왜 그 불시에 치고 들어온 어떤 거 이런 거에서도 박세리 선수가 멀리 간 이런 거 후하게 주면서 잘 이렇게 재밌게 유도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좋은 또 의견을 주셨는데, 자 나머지 몇 가지 이제 이슈를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 심각성 인식은 이게 심각하다가 92가 나왔습니다. 이 차트가 잘못 들어가 있네요. 아마 요즘 이제 폭우와 폭염이 예. 반복되고 하면서 예. 더 그 예. 중요성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산업 현장 폭염 시 이렇게 됐을 때는 폭염은 알고 있다. 그리고 폭염이 예방 조치를 좀 강화해야 된다. 52 요즘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안전 필요하다가 절반 나왔습니다. 네. 이런 기업 활동 자율성도 44 나오긴 했지만 5.1을 넘어서 노동자 안전과 관련해서 52 나왔다라는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노란봉투법과 이게 찬반이 찬성한다 42, 반대한다 38로서 5.2 이내 격돌인데 이 경우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네네. 요게 이제 대통령 긍정률보다 낮기 때문에 찬성 비율이 예. 그래서 하방 압력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보실게요. 뭐냐? 요게 이게 조원 CNI 조사인데요. 네. 볼게요. 이게 조국 전 대표 뭐 사면해야 되느냐 요 네. 얘기인데 48대 47.6이니까 거의 같게 나왔습니다. 예. 이 경우라면 사실 그러면 이거 대통령 긍정률보다 낮은 비율이고 절반이 안 되니 이거를 사면을 하면 하방 압력을 받겠구나. 안 좋은 이슈다.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반대 측에서 이렇게 높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의견 분포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사면은 이것저것을 다 챙겨주는 그 사면이라는 이 메뉴 자체가 약간 물타기 성격이 있어서 네. 굳이 찬성 다시 말씀드려서 사면을 했다고 해가지고 하방 압력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민생 내지는 생계형 사면 벌점을 없어준다든지 네네. 뭐 벌금을 감면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어떤 생계형 사면도 많기 때문에 여기선 그다지 이 충격을 받지 않죠.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정치표에서 나타난 바로 자꾸 이걸 띄우네요. 네. 자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찬반 의견이 이와 같이 5.5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긍정 평가를 떨어뜨리는 하방 압력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슈는 이 정도로 예,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최근에 있었던 법인세 예. 대주 기준 요 관련해서도 저는 놀랐어요. 이게 전국 여론에서 반대가 더 높을 수도 있고 되게 오차면에서 격돌할 수도 있다고 봤는데 찬성 51에 반대 31. 찬성이 원상복귀라고 하는 건 이제 50억을 10억으로 하는 거에서 다시 50억으로 하는 걸 원상복귀라고 하는 거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예 예. 완화된 거니까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것을 원상복귀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강화시키는 거. 예. 조금은 강화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찬성이 5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놀랐던 건 정부의 안에 대해서 그래도 절반 정도가 찬성을 하고 네. 반대가 20%포인트 격차로 더 적다라는 근데 것들은 이 볼 수가 부분은 있겠습니다. 사실은 질문을 예, 좀 예. 더 정확히 하긴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저것만 순간적으로 들을 때는 예. 50을 10으로 바꾼 걸 말하는지 아니면 그걸 다시 10을 50으로 다시 하는 건지가 이 전화 같은 걸 들었을 때 또는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약간 헷갈릴 수는 있겠네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그 원상 복귀라는 게 이제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네. 강화하는 방향에 대한 긍정 비율은 높지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반대한다도 31인데 이런 정도에서는 약간 공포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뭐 개미 투자자들 그런 것까지는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돼서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 충분히 정보가 제공이 네. 되는 그런 문항으로서 계속해서 여론을 좀 더 네. 점검을 해볼 필요가 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50억을 10억으로 하는 거에 찬성하느냐 또는 10억을 50억으로 돌리는 거에 찬성하느냐 이렇게 예. 물었으면 훨씬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여론조사는 추후 또 네, 보시도록 네. 하시지요. 네. 이렇게 그 급박하게 돌아가는 우리 이 전국과 그리고 시류 또 각종 경제적인 거 외교적인 것까지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고 그것이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등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잘 제시해 주신 김봉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